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벌어진 윤한 충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지점이 이번에도 드러난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요구,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거부했는지 함께 보시죠. 이종섭은 즉각 귀국해야 된다. 황상무는 사퇴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종섭 귀국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황상무 사퇴로는 사실과 다르다. 라며 대통령실이 거절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거부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분위기가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대통령의 노기가 담긴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되는데 자, 대통령실 이종석 대사 임명은 정당한 인사다.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귀국해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대세로서의 일이 있지 않느냐. 대통령실에선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요. 윤 대통령이 직접 불러준 것 같은 표현들, 윤 대통령의 노기가 그대로 담긴 것 같다라는 자기만의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대로는 안 된다. 선거 망한다. 이종섭 대사 불려드려야 하고 황상무 수석은 경질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는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 여권 인사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에 이번엔 섰습니다. 김은혜, 이종섭 즉시 귀국해야 된다. 황상무 물러나야 된다. 나경원, 국민들께서 도피성 임명이라고 느끼니 들어와 조사 받아야 된다. 안철수, 인사조치 불가피하다. 라며 수도권에 뛰고 있는 굵직한 플레이어들은 총선 후보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에 섰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태가 지금 재발됐다라는 보도가 여하 언론에 나왔고 대통령실의 거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에 대해서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맞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용산이 이거 육지가 아니고 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용산 섬 안에서 완전 자립하고 독립해서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민의 어떠한 인식, 국민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괴리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요, 우리 두 황상무 수석하고 이종섭 호주 대사 비교를 한번 해보면 황상무 수석의 어떤 발언 자체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농담이지만 그 자리에서 획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건 잘못된 게 100% 맞거든요. 근데 이걸 자체를 사과를 했다랄지 아니면 우리 용산은 언론의 압박은 것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진심이든 농담이든 간에 이미 뱉어진 말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나? 설사 용산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말을 실수를 했는데 이건 주워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지 단칼에 용산에서 사실은 경질시키는 게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변명할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호주 대사 관련해서는 좀 변명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에 지난 9월에 민주당을 고발했잖아요. 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어디 해외 도망갑니까? 왜 출국 금지를 시키는 거 또 그걸 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안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까지 공수처가 정치 편향적인 그런 행동을 엄청 많이 보여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대사에 발령을 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공수처도 부적절했다. 그렇죠. 아니 공수처 완전 저는 부적절했고 공수처는 수사할 전문성도 없고요. 너무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가 정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미 출국 금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소신에 의해서 호주 대사 발령됐다고 해봐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보면 호주로 도피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야당은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에 조사받은 사람이 호주 대사 같다 그러면 도피하냐?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은 뭐예요?
국민이 생각하면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좀 옳다고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취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난 거 아닙니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주 대사에 대해서 자진 귀국시키라 했지만 자진 귀국이란 말은 아니 대사가 와서 한국에 와서 얼마 동안 자진 대기하고 있어요. 그건 경질시키란 말하고 똑같은 걸 단지 완곡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용산도 알아듣고 여론이 어떤지 지금 방송 봐봐요. 또 그다음에 김은혜 뭐 후보랄지 다 이구동성으로 이종섭 경질하고 황상무 사퇴시켜야 한다. 이게 거의 만장일치 아니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용산에서만 아무런 문제 없다. 계속 가겠다. 이거 자체는 총선을 아무렇게나 돼도 나는 상관없다. 예.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용산이 잘못한 거다.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지표는 친윤 중에 친윤 의원으로 분류됐던 이용 의원이 그동안 당내에서 다양한 용산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던 이용 의원이 이번 건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을까 궁금한데요. 들어보시죠. 이종섭 호주 대사도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직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겠다.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도 충분히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섭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도 좀 그렇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한동훈 비원장께서도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황상무 수석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내에 있는 친윤 의원도 일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 목소리, 김은혜, 이윤, 이용, H친윤, 용산도 당을 이해해야 된다. 선거가 코앞이다. B, 친윤, 국민 감정 측면에서 판단하면 이 대사 귀국, 한 비대위원장 말대로 해야 된다. 물론 모든 친윤이 다 저런 건 아닙니다. 당내에서 대통령실의 목소리와 기류를 대변하는 강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토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 하는 소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고 있다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경북 지역 A, 대통령이 결정하기를 자기가 하고 있네. 이런 뉘앙스예요.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 하는 소리지. 대구 지역 의원 B,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 대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건 관례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친윤의 핵심으로 불릴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은요. 죄송합니다. 이 비례 의원 공천 명단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동과 맞물리고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비례 공천에 깊이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바로 잡아라 라고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박선규 차관님. 네네. 이거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죠. 분명하게 국민의힘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선거 납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벌일 정도로 저 사람들이 한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기에 저런 것인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내리는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정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관계와 별도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흔히 얘기하는 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광삼 변호사 얘기했습니다.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청와대가 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다. 적어도 이종섭 대사에 관한 한. 그거는 법률적인 판단이에요. 사실적인 판단이에요. 정무적으로는 무슨 소리냐. 이 예민한 시기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장관 출신을 그것도 직급까지 낮춘 곳에 대사로 내보내는 저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어떻게 했단 말인가. 그 결정이 어떻게 읽힐지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그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 그러면 국민들 무시한 오만의 처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청와대가 왜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대통령의 결정이 마음이 굳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하다. 그럴 수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사권과 관련되니까. 그런데 눈여겨보세요. 조금 전에 수도권에 있는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출신 김은혜 후보나 이용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 된다. 들어와야 된다. 황상무 수석 지금 사퇴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왜? 이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표가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무슨 소리냐. 한동훈이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 지금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다. 주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이에요. 대구 경북이다. 예,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 사람들은 선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런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그전에 새누리당, 이 당의 흐름을 망쳐왔고 당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분위기를 망쳐왔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판단을 잘 하셔야죠. 이 부분은 누가 뭐래도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적인 판단을 잘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할 게 이제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수도권에서는 20여일에 하루하루 얼마나 표가 떨어지고 얼마나 표가 더 붙느냐 하는 것이 당락을 결정할 텐데, 미안한 얘기지만 별로 붙을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 없다면은. 그러면은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친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예.